자, 봅시다. 자, 몇몇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초반에 질량 분석 문제하고 그다음 또 뭐였더라? 오비탈 얘기 간단하게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 루이스 구조 그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다 다루진 못했지만 그래도 꼭 여러분들한테 해봤으면 하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10페이지에 있는 14번 문제. 찾았어요? 10페이지 14번 문제. 10페이지 14번 문제 보이시죠? 네, 이게 뭐냐면 입자 사이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어디서만 나와요? 물리에서 나오죠? 근데 재밌는 건 화학에서도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반응에 대해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개념이 어떤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문제가 14번이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서도 꼭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같은 관점의 문제가 15번이거든요. 물론 15번은 영어로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영어로 나오느냐? 그건 아닌데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14번하고 15번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영어로 돼 있어도 한번 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물론 영어가 결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크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 단어들로 돼 있기 때문에 14번처럼 15번도 같이 좀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볼게. 13페이지에 18번 문제. 13페이지 18번 문제 찾았습니까? 얘가 2000년도 초중반에 나왔던 건데 얘는 뭐냐면 국제화학 올림피아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제화학 올림피아드에 나왔던 건데 서울대 교수들이 이걸 좀 쉽게 변형해서 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딱 들어봤을 때 국제화학 올림피아드 내가 못 푸는가 하는데 잘 봐. 문제가 길지. 좀 보시면 18번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말이 많잖아. 말이 많은 문제는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자, 말이 많다는 얘기는 왜 문제가 말을 많이 해줄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 말이 많아. 왜 말이 많을까요? 특히나 입시에서. 입시 문제인데 문제 말이 많다. 왜 말이 많겠어요? 바로 교과 과정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당연히 입시는 교육부의 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교 입시 과정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관련이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내다 보면 약간 내용이 오버할 수도 있잖아. 그럴 경우 거기에 설명을 잔뜩 써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양이 길면 길수록 답이 그 문제에 있어요. 특히나 이런 논술형 문제거나 면접형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문제의 주저리 설명을 해주고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를 높게 잡겠어요? 문제 난이도를 낮게 잡을 수밖에 없겠어요? 문제 난이도를 낮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노벨상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리 써놓은 그 내용에 대한 읽기를 잘하면 풀 수 있는 새끼 문제들이 거기 쫘르륵 붙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길면 길수록 포기하면 안 돼. 알겠죠? 답이 어디에 있다? 답이 문제에 다 있어요. 문제가 길면 길수록.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8번도 앞쪽은 그냥 되게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데 뒤쪽에 나와 있는 말들에서 거의 답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으로 거기 있는 새끼 문제를 의외로 아주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학 올림피아드 문제라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이렇게 문제가 길 경우는 충분히 읽어서 오히려 더 해결을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18번 꼭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되게 좀 재밌고 쇼킹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6페이지 25번 16페이지 25번 찾았나요?
16페이지 25번. 루이스 구조 그리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했죠. 루이스 구조 그리기 문제들이 서울대에서 나온다고 했죠. 근데 최근엔 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로 최근엔 진짜 거의 안 나왔어요. 옛날에 무려 15년 전에 나왔었는데 요즘 진짜 10년 내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 말은 뭐 최근에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안 나올까요? 아니면 최근에 안 냈으니까 낼 때가 됐을까요? 뭐 아무도 모르죠. 알겠죠? 아무도 모르니까 이게 루이스 구조 그리기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챕터에 루이스 구조 관련돼서 내가 연습 문제들을 많이 달아놨으니까 꼭 집에 가서 공부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25번 보시면 루이스 구조 그리기 문제도 나온 적이 있다. 자, 그 다음 33번 보세요. 20페이지 33번. 20페이지 33번. 찾았나요? 자, 20페이지 33번에 보시면 글쎄요. 난 이 문제를 보면 너무 좀 쇼킹한 생각이 나는데 문제가 풀어보시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이걸 보면요. 와, 이걸 풀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큼 쉬운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물리학적인 단위 변환을 해보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몰의 전하량을 구하라고 하는 1번, 괄호 2번에 1 일렉트론 볼트가 몇 출에 해당하냐라고 물었던 2번. 물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위 변환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이렇게 그 단위에 대한 어떤 컨셉을 문제로 낸 적도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한번 얘도 다 풀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죠? 됐다.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25페이지 46번. 25페이지 46번. 찾았나요? 자, 25페이지 46번은 주기율표에서 나타나는 여러 원소들의 그 주기적 성격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그 뭐 수능 문제에서도요, 뭐 주기율표에서 뭐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 뭐 유효액전화 경향성, 원자 반지름 경향성 그런 거 수능 문제 억수로 많이 나오죠. 그거를 지금 서울대에서도 그대로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요, 이게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게 한 장 넘기시면 26페이지에 거기 붙어 있는 새끼 문제 6 찾았나요? 새끼 문제 6 찾았어요? 그 새끼 문제 6에 이상하게 생긴 분자 하나 보이죠? 이게 뭐임? 플로렌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플로렌. 바로 탄소 원자 60개가 모여서 공처럼 만들어진 물질인데 요즘 수능화학 원 교과서엔 탄소 나노튜브, 그 다음에 그래핀 이런 녀석들이 수능화학 원 교과서에 나오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소재 물질이라고 하는데 입시 과정에서는 신소재 물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플로렌을 서울대에서 직접 출제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겸사겸사 살펴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설지에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거 꼭 읽고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방학 한 두 달, 그러니까 한 두 달이 한 넉 달 정도 해야 되는 강의를 지금 4번에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개만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것들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지금 가정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시마이 데스. 시마이.